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다리던 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잘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농사도구의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도구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농사도구의 발달 모습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사도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농사도구의 발달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에는요, 돌을 깨트려 도구를 만들거나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먼저 돌을 깨트려서 도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먼저 돌을 깨트려 도구를 만든 걸 한번 볼게요. 돌을 깨트려서 도구를 만든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끌개, 주먹도끼, 집게라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동물을 잡으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날카로운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끌개라고 해요. 이게 동물 가죽을 손질할 때 뾰족한 부분 저기 보이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쫙 자른 거예요. 두 번째로 동물을 우리가 사냥할 때는 어떨까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바로 죽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주먹도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나 사냥할 때 사용한 게 또 있어요. 이걸 집게라고 하는데 집게는 보면 뭉툭뭉툭하죠? 그래서 좀 길게 자를 수 있는 단면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요. 돌을 간다는 거는요, 조금 더 깨는 것보다는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정교한 모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돌을 가는 건 아까 돌을 깨트린 것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갈판과 갈돌, 방달, 돌칼, 돌, 그물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곡식을 갈 때 사용한 게 갈판과 갈돌이라고 하는데, 갈판은 지금으로 치면 도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갈돌은 갈판 위에 놓인 껍질이 있는 곡식을 올리면 갈돌로 콩콩콩콩 찍어가지고요, 껍질을 벗기는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달돌칼은 곡식을 수확할 때, 우리 벼나 이런 것들도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를 자를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칼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우리가 손가락을 넣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돌 그물줄은요, 뭐냐면 우리가 그물이 물결에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흘러가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거기 들어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옛날에 저런 많은 것들의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요, 또 어떤 다른 종류의 문화재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대전에서 출토된 농경문 청동기라는 게 있어요. 아직 윗부분만 남아있고 저희 중간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농경과 관련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의식용 도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농경문 청동기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잘 보면 몸체 가장 윗부분에 6개의 구멍이 나 있죠. 구멍마다 조금씩 달아 있어서 아마 끈을 매달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끈을 매달고 사람이 목에 이렇게 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쪽 면에는 정가운데 세로 방향하고 가장자리 윤곽을 따서 빗금, 선, 점선을 이용한 무늬띠가 돌아가고 그 안쪽 빈 공간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당시에 농사 짓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거는 따비로 밭을 일구는 남자와 괭이를 치켜든 인물이 있고요. 왼쪽에는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오른손과 왼쪽 모두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끝에 새가 한 마리씩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새끼 모양의 둥근 꼬리가 끼워져 있는 꼭지 같은 게 한 개 달려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걸어뒀었나? 그런 것 같아요. 농경문 청동기는요, 이처럼 인물이나 농기구, 경작지 등을 만들어서 그려놓아서 우리가 그 당시에 농사를 이렇게 해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번에는 땅을 가는 도구하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선생님이 반달 돌칼과 돌괭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땅을 가는 도구였어요. 이 도구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돌괭이가 철괭이로 바뀌었네요. 여러분, 돌괭이는 돌로 만든 거겠죠? 철괭이는 뭘로 만든 걸까요? 철로 만든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돌로 만든 건 사용하다 보면 잘 부서지잖아요. 근데 철로 만든 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튼튼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곡식을 수확할 때 썼던 반달 돌칼이네요. 반달 돌칼은 봤더니 철낫이나 이렇게 긴 괭이로 바뀌었어요. 특히 철낫을 사용하면 돌로 만든 거에 비해서 마모가 덜 되니까 오랫동안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이 되네요. 돌괭이는 철괭이로 바뀌었고요. 반달 돌칼은 철낫으로 바뀌었네요. 모두 돌에서 철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날카롭고 튼튼해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지고 수확하는 곡식 양이 이전보다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은 잘 부서지지 않으니까 훨씬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돌에서 철로 농사기구가 바뀌었네요. 이게 바로 농사 짓는 도구가 발달한 첫 번째예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오늘날의 농사 짓는 도구가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금방 얘기했던 오늘날의 농사 짓는 도구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먼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봤나요? 먼저 쟁기와 손은 뭘로 바뀌었죠? 지금 그림에서 봤어요? 트랙터라는 걸로 바뀌었네요. 와, 트랙터로 바뀌니까 훨씬 우리가 빨리 땅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번째 영상도 잘 봤나요? 두 번째 영상은요, 오늘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탈곡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는 그럼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봤죠? 바로 콤바인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콤바인은 기계로 해서 쭉 운전을 해서 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확이 되면서 쌀을 다 탈곡까지 해가지고요. 뒤에 있는,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뒤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에 이렇게 곡식과 나다를 따로따로 보관한답니다. 논에 콩을 심으면 벼에 비해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기계화가 안 돼 실제로는 재배 면적이 늘지 않고 있는데요. 기계화율을 100% 가까이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백도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콩 재배 면적은 7만 4천 헥타르로 전체 논 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논에 벼 대신 콩과 배추를 번갈아 심으면 소득이 3배가량 늘어나는데도 재배 면적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낮은 기계화율에 있습니다.
벼농사는 100% 기계화돼 있지만 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령용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계화로 꼭 가야만이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계가 대거 개발돼 재배 면적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파종에서 정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25가지 종류가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밭농업 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파종, 정식,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콩 정식기, 파종기, 예치기, 콩 수확 전용 콤바인이 개발됨으로써 콩 재배 농가의 기계화에 이들 기계의 개발로 노동력은 91%나 줄고 31%에 불과한 식용콩의 자급률은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논에 콩을 심으면 남아도는 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날로 증가하는 콩 수요도 맞출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된 농기계를 임대 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농기계 사용으로 발달한 농업에 대한 영상을 잘 봤죠? 이렇게 농사일에 기계를 사용하면서 농기계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곡식과 채소, 과일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어도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된 거예요. 일자리 구하기 힘든 요즘, 거꾸로 일손 구하기 힘든 곳이 농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할 드론과 로봇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2030년쯤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 드론의 역할은 원래 꿀벌이 하는 꽃 수정 작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드론을 사용해봤더니 수정률은 30%, 생산량은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드론을 도입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벌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정을 해줌으로 해서 수정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 기형가율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 드론이 700여 대 넘게 보급되면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논과 밭에 파종하고 농약을 뿌리는 단순 작업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드론 하나면 농민 셋이서 5시간 할 일을 10분 만에 할 수 있어 농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드론에 이어 농사용 로봇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과일 생육 상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모양과 색을 인식해 잘 익은 것만 찾아 수확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최근 개발됐습니다. 작업이 까다로워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과일, 채소류 모종 생산 현장에서도 최근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제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방제라든지 또는 운반에 이르기까지 제초 작업도 또 이런 로봇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체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오는 2030년에는 드론과 로봇이 씨를 뿌리고 방제를 하고 열매까지 수확하는 전 농업 공정을 사람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와, 지금 드론과 로봇이 농사일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잘 봤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곡식이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주 먼 옛날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농사 짓기를 시작했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돌을 나무에 연결하거나 날카롭게 갈아서 농사도구를 처음엔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농사도구를 만드는 재료가 돌에서 철로 점차 바뀌게 돼요. 이처럼 날카롭고 튼튼한 농사도구 덕분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가 커졌고 수확하는 곡식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철로 만든 농사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도구를 사용하면서 힘을 덜 들이고 돈이나 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농기계를 사용해서 훨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럼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봅시다. 돌괭이나 반달, 돌칼을 이용했던
과거에서 철로 만든 괭이나 철로 만든 낫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농기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쟁기와 소, 탈곡기가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음식과 옷을 만드는 도구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음식과 옷을 만드는 도구가 변화에 따르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